2022년 11월 21일 새벽 2시 10분경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늦은 밤 택시 한 대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사건 당시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사람이 실려가고 지금 택시에 사고가 났어요.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건지 무서운 기세로 속도를 올리는 택시의 모습인데, 이 택시는 잠시 뒤에 건물 벽을 들이받으면서 멈춰 섰습니다. 지금 엄청난 속도로 건물 벽을 부딪히면서 멈춰 선 거예요. 이 택시는 종이장처럼 아예 구겨져 버렸고요. 그 안에는 무려 3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급히 구조대원들이 도착을 했지만 운전을 하고 계셨던 50대 택시기사분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고요. 그리고 뒷자리에 앉아 계셨던 2명의 승객 중에 1명 또한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목숨을 건지신 한 분 역시도 상태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었어요. 순식간에 3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사고. 이 택시는 왜 그날 밤에 왜 이렇게 과속주행을 했던 걸까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사고 당시 택시에서 화재까지 일어나면서 택시의 앞부분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건 사고 당시 택시의 속도를 알려주는 이 계기판이 시속 142km로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사고 직전까지 이 택시는 142km로 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국과수에서는요, 차가 워낙 심하게 부서지고 이 차에서 화재까지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차량 감식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량 감식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차가 완전히 망가져 버려서. 이 택시는 지금 이곳에, 지금 골목길 접어드는 이곳에서부터 속력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려 142km로 골목길을 내달렸습니다. 옆에 화면에 이 지금 골목길, 이곳은요, 밤이 되면 도로 각쪽으로 주차한 차들이 즐비해서 시속 보통 30에서 40km를 내기도 힘든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142km로 달린 거예요, 택시는. 보통 30에서 40도 내달리기 힘든 곳인데. 다행히 이 택시에는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차량은 부서지고 화재가 났지만 이 블랙박스는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거죠. 사고 당시 이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은요, 42km로 달리던 택시가 골목길로 접어들자 갑자기 요리조리 고개 운전을 해가면서 순식간에 속도가 126km까지 오릅니다. 블랙박스는 GPS로 속도를 수신받기 때문에 이제 이때 당시에는 126km로 이제 찍혀 있었어요. 126km로. 근데 실제 속도는 126km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내달렸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찍혀있는 건 126으로 찍혀있지만 실제 속도는 더 빠른 142km 정도로 추정을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블랙박스가 음성 녹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영상처럼 갑자기 과속을 하는 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과속을 하고 있을 이 당시에 이 택시 속에 있었던 3명의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던 건지, 뭐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던 건지 아니면 정말 차에 오작동이 있었던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음성 녹음이 안 되니까. 이 택시기사분은요,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30초 전까지도 다른 차들한테 양보 운전을 해가면서 되게 차분하게 운전을 하고 계셨어요. 왜 갑자기 속도를 올렸던 걸까요? 그런데 이미 이 3분 중에 2분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살아남으신 한 분마저도 좀 상태가 많이 위중하셨기 때문에 뭔가 따로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건 현장에 최초로 출동했었던 경찰분이 뭔가 사건 당시에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을 하셨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위의 사진. 구조 당시에 사망한 승객의 몸이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완전히 끼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분이 가운데 끼어 있는 거예요. 앞좌석 두 좌석 사이에 끼어 있었다. 뒷좌석 손님은 왜 의자 사이에 몸을 내밀고 있었던 걸까요? 거기에다가 이 택시가 진행하던 방향에는요, 승객들이 들릴 만한 유흥가도 전혀 없었고요. 계속 그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막힌 길이었어요. 도대체 이 승객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기에 택시가 이런 막힌 길로 들어선 건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사건의 그날 밤 이 승객들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이 승객분의 다른 지인분, 이 두 명의 승객분의 다른 지인분은요, 사건이 일어나기 한 불과 몇 시간 전에 술이 많이 취한 친구 때문에 같이 술을 마시다가 빨리 술자리가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두 사람은 택시를 잡아서 먼저 그 술자리를 떠났다고 해요. 이 지인분은요, 이 택시 승객이었던 이 두 사람이 집으로 간다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고 사고 지점을 딱 보니까 이 지인 입장에선 이해가 안 가더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고 지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있잖아요, 이 두 명의 승객, 이분들의 집은요, 한남동이래요. 서울의 한남동. 그러면 원래 이분들이 집으로 가는 거였다면은 사고가 일어나기 15초 전에 이 거리,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만났던 이 사거리에서 원래 이분들이 집으로 가는 거였다면 이렇게 유턴을 해서 빠져야 돼요. 택시가.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이 두 분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택시기사한테 한남동으로 가주세요 라고 했겠죠. 그러면 이 택시는 이렇게 쭉 가다가 사고가 일어나기 15초 전에 만났던 이 사거리에서 유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회전을 해야 돼요. 좌회전, 유턴이 아니라 좌회전. 그런데 불현듯 이 택시는 직진으로 갔어요. 이렇게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쭉 직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이 길을 잘못 접어든 이때부터 갑자기 이 택시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사고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인 입장에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분명히 집으로 간다고 하고 이 두 명이 택시를 탔는데, 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엉뚱한 곳에서 사고가 난 건지. 집으로 가려면 이렇게 좌회전해서 갔었어야 됐는데. 이 사망한 승객의 유가족분들은요, 택시 기사분들은 늘 택시와 함께 살기 때문에 차량의 결함은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운전기사의 발이나 손이 운전할 수 있는 기관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셨어요. 이 택시기사분이 평소에 간이 안 좋으셔가지고 약을 먹고 있다라는 거를 경찰들한테 들었다. 혹시 이 운전기사분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뭔가 몸에 이상 조짐이 왔던 건 아닐까. 근데 가족들은, 이제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들은 이제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운전 중에 택시기사분이 갑자기 쓰러지셨고, 이를 본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 승객들이 놀래서 급하게 쓰러져 있는 택시기사분 대신 운전을 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걸까요? 그렇다면은 이때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에 이제 두 앞좌석 사이에 끼어 있었던 승객의 모습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갑자기 이렇게 기절을 하니까 뒷좌석에서 이제 앞좌석으로 이제 몸을 내밀어서 뭔가 핸들을 잡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택시기사분의 유가족분들은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약 같은 거 드신 거 전혀 없었다. 평소에 건강하셨다. 운전을 잘 하고 가다가 갑자기 쓰러질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택시기사분이 쓰러진 게 아니라 분명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자동차에서 발생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택시기사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다. 차의 결함이다. 그렇다면 정말 이 택시는 좁은 골목에서 시속 142km로 내달리는 이 성난 야생마 같은 택시를 힘겹게 막아내고 있었던 걸까요? 좁은 골목길에, 그리고 주차된 차들까지, 장애물까지 다 피해가면서 시속 142km로 내달려야만 했던 이유는 과연 뭐였을까요? 이 교통사고 전문가들은요, 택시기사가 의식을 잃으면서 몸이 축 처지니까 과속 페달이 자동적으로 밟힌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처지니까 이제 이 발 부분이 이제 힘이 빠지면서 과속 페달을 이렇게 쭉 누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속 질주가 됐다라는 이런 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은. 택시기사가 기절해서 힘이 쭉 빠지면서 발이 자동적으로 과속 페달을 밟았고, 그러면서 과속주행을 하게 됐다. 이거는 솔직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이 택시기사분이 갑자기 속력을 높이기 시작한 부근에는요, 3개의 과속 방지턱이 있었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몸이 축 처져 있는 상황에서요, 이 방지턱을 이렇게 통과를 하면 그 충격으로 이 과속 페달을 밟고 있었던 발이 뜨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 방지턱이 지나갈 때 몸이 뜨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차를 탔어요. 뭐 버스나 뭐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방지턱이 지나가요. 그러면 뒷좌석에 앉아있는 우리도 몸이 이렇게 덜컹 하잖아요. 살짝이라도 이렇게 덜컹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때도 이 택시기사가 쓰러진 거였다면 이 발이 방지턱을 넘어가면서 떴을 거라는 거예요. 과속 페달을 밟고 있다가 이렇게 떴을 거다. 이 얘기는 방지턱을 넘어가게 되면 속도를 꾸준히 올리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사고가 난 지점 부근에 방지턱이 3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속력을 꾸준히 올리기란 절대 힘든 일이다. 이 택시기사분이 의식을 잃었다면 100km가 넘는 속도로 방지턱을 통과하면서도 왜 속력을 줄이지 못했던 걸까요? 분명히 방지턱을 넘으면서 발이 과속 페달에서 살짝 띄어졌을 텐데 말이죠. 전혀 속력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옆에 보시면 전혀 줄어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딱 보시면 방지턱을 지금 몇 개를 넘어요. 오히려 더 속력이 빨라진 것 같습니다. 이 베테랑 택시기사분들에게 이 CCTV 영상을 보여줬을 때, 그러니까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을 때 다른 택시기사분들께서는 이거 100% 차량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는 택시기사분이 기절하거나 이런 상황 절대 아니다. 이 택시기사분은 핸들을 꺾으면서 운전을 하고 있다. 택시기사가 요리조리 이 장애물을 피해서 핸들을 조작하는 것이 느껴진다라고 택시기사분들은 다 하나같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택시가 이 건물 벽에 부딪히는 순간에도요, 이 택시기사는 왼쪽으로 핸들을 꺾었다. 어떻게든 피하려고. 택시기사분들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택시 운전을 하셨던 이분이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사고를 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걸로 보인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정말 택시기사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핸들을 조작하고 계셨던 걸까요? 당시 이 블랙박스에는요, 이제 화면뿐만이 아니라 핸들 움직임을 기록하는 기능도 있대요. 핸들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기능. 그래서 실제로 그 기록을 토대로 확인을 해본 결과 사고 당시 이 택시기사분이 핸들을 조작한 흔적이 발견됐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직전까지 이 택시기사분은 기절을 하신 상태였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운전을 하면서도 방지턱을 넘으면서도 이 택시를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혹시 차량에 결함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사고가 난 차량은요, 사고가 일어나기 6개월 전인 5월 출고된 새 차였습니다. 단 한 번도 정비를 한 적이 없는 차였어요. 이 택시는 2교대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낮에 사고 차량을 몰았던 짝꿍 기사분께서는
내가 오전에 그 차를 가지고 운전할 때만 해도 차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이상이 있었으면 내가 정비를 해서 저녁 교대 기사한테 넘겨줬겠죠. 낮에 제가 운전할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차입니다. 내가 그렇게 갖다 준 차가 새벽에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해서 엄청 놀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당일 낮에는 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차였고. 정말 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왜 사건의 그날 이 택시는 그 좁은 골목에서 142km까지 올라갔던 걸까요? 사고 당시 이 택시는요, 단 15초 만에 42km에서 142km까지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단 15초 만에. 전문 카레이서가 최고의 도로 조건에서 사고 당시와 비슷한 속도로 42km로 달리다가 단 15초 만에 126에서 146km로 속도를 내는 건 불가능했어요. 전문 카레이서가 최고의 도로 조건에서 내달렸을 때 126에서 146km까지 속도를 내는데 걸린 시간은 17초입니다. 15초 만에 불가능했어요. 더군다나 이 기록은요, 진짜 최고의 도로 조건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사고 현장은요, 가쪽에 이제 차량들까지 다 주차가 되어 있어가지고 좁은 골목이었어요. 이런 골목에서 15초 만에 140km가 넘게 속도를 팍 올린다는 건 정말 사람의 인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블랙박스의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요, 급발진 사고로 의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차량 내부에 있는 컴퓨터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차가 급격히 속도를 내는 급발진. 실제로요, 운행 중에도 급발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냥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일단 급발진이 일어나게 되면요, 급격하게 커지는 엔진의 힘 때문에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소용이 없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고 직전 차량의 모습이 찍힌 CCTV를 보게 되면요,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건 당시 차량을 보게 되면 뒤에 불빛이 보여요. 마치 약간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거 100% 브레이크 등이다. 미등 가지고는 이런 밝기 절대 안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이 운전자, 택시기사가 마지막까지 브레이크를 막 밟으면서 정지시키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브레이크 등이 맞다면.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요, 이 CCTV 자체가 화질이 많이 흐리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십니다. 일부에서는 이거 100% 브레이크 등이다. 차량 운전기사가 이때까지도 차량을 어떻게든 정지시키려고 막 누른 건데 브레이크 등을 막 밟았는데 정지를 안 했다. 이 말은 차량에 결함이 있었던 거다.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이거를 브레이크 등으로 보기 힘들다. 화질이 굉장히 안 좋은 CCTV이기 때문에 뭔가 확정하기는 어렵다. 끊임없이 속도계가 치솟던 의문의 15초. 이 택시 안에 있었던 총 3명의 사람 중에 2분이 사망을 하시고 한 분은 위중한 상태셨기에 누구에게도 당시 상황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차량 결함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차는 파손이 너무 심해서 검사도 안 됐고 되게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드는 상황이었냐 안 드는 상황이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단 15초간의 질주로 2사람이 사망을 하시고 1사람이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됐습니다. 꼭 밝혀져서 차량의 결함이라면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급발진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항상 차 정비도 꼼꼼하게 이제 하시고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택시의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